부산의 인구가 3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부산시가 발빠른 대책을 내놓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있었던 세 번째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전략회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에 박성은 글로컬 건강도시 부산연구원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부산시 인구 증감 추이나 정책 관련해서 글로컬 건강도시 부산연구원에서 빠르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글로컬 건강도시 부산연구원은 건강도시 조성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전인건강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글로컬 건강도시 연구원 부산 분원으로 부산시의 전인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연구자와 활동가가 연합한 자발적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향하는 전인건강은 건강도시의 주창자인 레오나르도 덜이 전인건강과 의학, 조전이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건강 개념입니다. 또한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 11과 11가지 특질을 반영한 건강 개념이기도 합니다. 네. 전인건강은 몸, 마음, 사회, 환경의 균형된 건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각종 경제 지수를 악화시키고 특히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의 불균형 초래하는 박탈 지수를 악화시켜 건강 형평성을 해치는 등 전인 건강의 요소 중 하나인 사회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4대 영역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전인 건강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네. 그러기에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최근 부산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인구 문제는 특히 공공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무엇을 수립하고 현실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빠르게 대응이 불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사회의 발빠른 목소리나 의견이 필요한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인구 증감 상황이나 여기에 영향을 미친 기저 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시민사회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다양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9일 부산시가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게 많은 대책과 또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산 인구의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린 전략회의라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핵심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얼마 전 일이죠. 네. 9월 9일 오후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주제가 부산 인구 변화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네. 회의에는 이준성 시 행정부지장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이번 전략은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먼저 인구 감소 요인은 주거, 교육, 보육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도 있었습니다. 네. 또 기존에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했던 주택을 청년과 다자녀 가구에도 공급하고 고령층에게는 주거와 가사 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위해서 일, 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기업과 종교, 사회협력 정책을 좀 포괄적으로 제시했고요. 고령자 일자리 창출, 또 부산형 노후소득 보장제 도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시가 또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작동한 지 사실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구 감소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인구정책위원회도 2020년 1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회적 실익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네. 우리 부산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게 인구정책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네. 인구정책은 단기 처방으로 섣부른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인구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2021년부터 5년 계획으로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올해가 4년 차인데도 네.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다수 논문에 따르면 인구 증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단기 정책은 재반 정책의 통합을 통한 장기적 간접적 정책보다 정책 효과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조기 성과라는 신기류를 쫓아 단기 처방식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책에 있어서 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꼭 있어 보이는데요. 네. 올해는 또 유난히 부산시 인구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현재 부산시 인구 증감 추이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10년간 통계는 부산이 안고 있는 소멸 위기를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10일에 부산시가 발표한 인구조사를 보면 1995년 388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 2023년 329만 명으로 330만 명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1998년 1.3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 2023년 0.66명으로 서울의 0.55명에 이어 네.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 인구는 2023년 22.6%로 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하루 평균 출생아 수는 71.8명에서 35.3명으로 혼인 건수는 51.9건에서 28.2건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 수도 60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20%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20-30%씩 각각 줄었습니다. 여기다 매년 10만 명 넘게 일자리 등을 이유로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구, 서구, 남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역외 수출, 유출 등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입니다. 상기 지역들은 서두에 언급한 박탈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네, 저는 특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게 폐교되는 학교가 늘었다는 소식을 볼 때마다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 자체에서 실시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로 이번 전략을 수립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수년 사이 인구 감소나 또 계층 변화가 뚜렷한 만큼 지난 위원회 때와는 달라진 정책 방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우선 정책 기조를 완화와 대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 네. 지난 1, 2차 때와는 달리 인구 문제에 대해 완화와 대응이라는 전략 방향 아래 인구 증가에만 치중한 대규모 재정적 투입 전략이 아니라 인구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 가정, 양립 등 간접적의 정책을 포괄함으로써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완화와 대응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출 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전까지만 해도 인구 정책이라고 하면은 보통 증가,
지원 이런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단기 정책은 재반 정책의 통합을 통한 장기적 간접적 정책보다 정책 효과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약합니다. 네. 실패를 통한 정책 경험이 정가와 지원이라는 단기 대책을 버리고 장기적 종합 대책을 요구한 듯한데, 이는 공급자 중심의 보여주기식 인구 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인식 하에 수요자 중심의 인구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저희 연구원이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전인 건강 실현을 위한 건강 도시적 접근법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적절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해서 과감하게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겠다 이런 그렇죠. 행보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날 나온 전략과 또 정책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번 3차 회의를 통해 제시된 대책은 저희 연구원이 제시한 전인 건강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적 접근법과 일맥상통합니다. 네. 먼저 임신 및 출산 동기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네. 출산 가구의 수요가 높은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인 건강 영역에서 몸 건강 영역에 해당합니다. 네. 둘째, 부산형 널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마음 내지는 사회 건강 영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셋째,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 세븐하우스를 청년, 다자녀 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 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 공급 정책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 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종교, 시민사회의 협력에서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 건강 영역에 해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관광 쪽으로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데, 이게 생활 인구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연 감소와 다도시 유출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 인구가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고 재방문해서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생활인구 유입책을 이번에 꺼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몸, 마음, 사회, 환경 건강의 전인 건강 영역의 통합적 장기적 대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최근 청년 유출이 또 폭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쪽은 그럼 어떤 전략들이 나왔습니까? 네, 청년의 소득,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와 효용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방문, 관계, 형성, 재방문, 생활, 기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 첫째, 생활 인구 기반 정책을 강화하며, 둘째, 청년 선호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고, 셋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대학 유휴 시설 공간을 활용한 산학혁신 공간 조성, 글로컬 대학 육성 지원, 넷째,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센터 본격 가동 및 지역 발전을 연계한 프로젝트 구체화 등 단순 공공 일자리보다 경력을 살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전적인 소득 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폭적인 지원만으로는 인구를 잡아둘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네. 첫째, 지원을 소비성 지원과 투자성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인구 정책과 관련한 지원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소비성이 아니라 투자성 지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을 통해 부산과 연계성을 높이고
생활 기반을 부산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경제적 지원이라도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내세워 과잉 세대를 인구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치 변화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는 장기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공감이 되는 게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진짜 필요한 건 장기적인 인식 변화다라는 네, 말이 좀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일을 하고 또 경제적 기반을 쌓으면서 일과 삶을 윤택하게 영위하는 일상이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열쇠라는 걸 이번 인구정책 전략에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 정책, 특히 부동산 쪽이나 또 규제나 대책이 지방 맞춤형으로 발굴되어야 할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회자께서 언급하신 다양한 계층이 일을 하고 경제적 기반을 쌓으면서 일과 삶을 윤택하게 영위하는 일상이 바로 저희 연구원이 지향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수차례 강조한 전인 건강한 삶입니다. 네. 전인 건강한 삶을 위한 절대적 획일적 기준은 없습니다. 전인 건강은 몸 건강 생활, 마음 건강 생활, 사회 건강 생활, 환경 건강 생활을 의미합니다. 영양, 운동, 의료 등의 질은 높이는 생활이 몸 건강 생활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음악, 미술, 독서 등이 마음 건강 생활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봉사활동이 사회 건강 생활입니다. 녹색 공간과 숲 치유, 기후 변화 등이 환경 건강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전인 건강한 삶을 자주적으로 영위해야 하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전인 건강한 삶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네. 사회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데 건강한 시민 세력이 중요합니다. 글로컬 건강도시연구원은 시민 참여형이며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재능기부형 연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우대 내지는 차별하는 정책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수도권 중심이 그렇다고 해서 지방 맞춤형 정책만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정책을 선택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인 건강 생활을 위한 조건만이 유일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네, 많은 고심 끝에 나온 정책들일 텐데 좀 제대로 효과가 발휘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예산과 또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의 인구정책 실행을 견제하고 또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시민단체는 감시와 견제만이 시민단체의 역할은 아닙니다. 아, 네. 좋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네. 동료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근본인구정책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제시된 정책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희 연구원이 제시한 전인 건강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적 접근법을 통해 통한 인구정책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수준 높은 건강도시 부산시 조성을 위해 전인 건강 실현은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연구원은 역량이 닿는 범위 내에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정책을 알리려 노력할 뿐 아니라 부산시 인구정책이 본 연구원이 지향하는 전인 건강을 실현하는 건강도시적 접근법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책이 본연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시가 인구 유출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서 또 부산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산 지역 저출생 문제 해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지난 7월 반짝 급증했습니다. 이게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쪼록 이 데이터의 배경을 잘 분석해서 부산시 인구 정책의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